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화면으로 오늘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보셔야 한 중심 이슈입니다. 경기 민감주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 꿰찰까? 잠시 뒤에 전략적인 부분 검토를 해볼 거고요. 먼저 글로벌 증시나 여러 가지 볼 이슈들 체크해 주시죠. 네, 뭐 금일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쪽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좀 특이했었던 거는 이제 전일에 이제 동아시아권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니케이가 조금 하락을 했고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뭐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대만의 가권 지수가 이제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국내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가장 이제 큰 이슈는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이제 외환예금 지급 준비율이 이제 2%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위안화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에 한 5월 달에 7.1위안 정도 됐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6.36 위안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위안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일단 그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조금 이제 하락할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있는 대신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물가 상승은 좀 완화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보면 좋은데 일단 뭐 중국 지금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안정보다는 일단 그 수출 경쟁력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없다라는 게 일단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위안화 일단 절상은 절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위안화 그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화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이제 중국 내기에서 이제 그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일단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축이 일반적인 예금까지도 확산이 될 거냐가 아마 향후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상황은 많습니다. 이제 변수기 때문에 장중에 변화하는 흐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특징주와 함께 볼 만한 부분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뭐 전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15% 정도 올랐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5,200억 정도 샀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그 매도를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어저께 이틀 연속 지금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규모는 일단 뭐 1,200억에서 5,200억 뭐 좀 확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7,7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6영업일 동안 계속 순매수를 보이다가 이제 매도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3,2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일단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뭐 한 2,5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계, 음식료, 건설, 뭐 유통 이쪽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서비스, 통신 장비, 오락문화, 운송 장비 뭐 이쪽으로 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순매수한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수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좀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SK 하이닉스, 카카오, LG화학들 이제 좀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관련주 쪽도 조금 이제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GS 리테일, 뭐 호텔신라, 그다음에 뭐 JYP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내수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매수한 게 이제 보면 이제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SKIT, 그다음에 NC소프트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하는 그런 종목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장세가 이제 출렁출렁거리면서 어떻게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의 동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시장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과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저께 매수한 것이 과연 이제 달러 약세에 따른 매수인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5월 동안에 그 한국 시장에서 9조 원 넘게 매도를 한 거에 대한 이제 반발적인 그런 매수세냐라는 건 조금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 관련된 지수는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지표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본다라고 하면 이제 9시에 5월달 이제 수출들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시 45분에 중국의 차이신 PMI 지수도 발표가 되니까요. 그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대 요소와 변수도 있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시장도 6월에 첫 거래일 문을 여는데요.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6월 전체로 봤을 때는. 6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박스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외국인 매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지수 영향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시장 내에서 크게 바뀌는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 또 출렁거릴 뭐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 뭐 3,100에서 3,250 내에서 아마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만약 올라간다라고 해도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는 뭐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100포인트대 뭐 초중반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런 어떻게 박스권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스권 전략, 트레이딩 관점,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잡고 뭐 이런 거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럼 우리 시장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어제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늘어나면서 관련된 이제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이동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메모리얼 연휴 관련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일 그 항공 이용객 수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리고 이제 80km 이상 지금 먼 거리로 이제 이동하는 인구도 3,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이동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접종이 뭐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5% 정도 지금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됐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 정도 지금 접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백신에 관련된 이제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접종 속도가 이제 상당히 빨라지고요. 특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더나 백신이 27,000명분이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미국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었던 얀센 백신이 이제 한국에 도착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이런 백신 관련된 대해서는 이제 얼마만큼 빨리 이제 맞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백신을 맞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활동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주에 뭐 정부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아마 일본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백신의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 뭐 어저께도 이제 강했었던 부분이 이제 영화관 관련된 CGV 같은 경우는 영화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활동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여행 관련 쪽도 뭐 계속 이제 추석 이후에는 뭐 해외여행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취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행주, 그다음에 뭐 호텔주, 뭐 그다음에 카지노주도 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중에서 딱 네. 한 섹터로 좁혀 주신다면. 한 섹터로 한다라고 워낙 하면 참, 많아서 네. 예, 많이 오른 섹터도 보이고. 네, 다들 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예. 백신 관련돼서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쪽은 여행 쪽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제 여행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뭐 하나 투어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다 올랐어요. 네, 다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쩌면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쫓아갈 필요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좀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아마 매수를 저점에서 좀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 때까지는 아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